안녕하십니까. 아이 언박싱유의 스티언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6s 리뷰예요. 로즈골드 색상이죠. 기계를 먼저 이렇게 외관을 봤을 때 외관 색깔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이 로즈골드 색상이 아주 정말 잘 뽑았어요. 이게 또 사진으로 보는 거랑은 느낌이 되게 다르고 빛에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골드로 보이기도 하고 로즈골드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핑크로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이 메탈의 로즈골드 조합이 훌륭해요. 정말 그 노트5의 글라스에 적용된 그 로즈골드와는 또 느낌이 달라가지고 아주 정말 색깔이 이뻐요. 또 그리고 남성들이 쓰기에도 부담 없는 색깔이에요. 남성들이 길가에서도 많이 쓰고 계시고 저도 썼는데 뭐 그렇게 좀 그런 색깔은 아니에요. 여튼 로즈골드 색깔은 참 완벽한데 이 화이트의 절연기가 거슬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다음 차세대 아이폰에서 없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처음에 봤을 때 그렇게 달라진 거는 없죠. 그냥 무게가 조금 무거워지고 약간 두꺼워졌다인데 그냥 얘만 잡았을 때 살짝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두께감에서는 그렇게 차이를 못 느껴요. 기존 아이폰 6 대비를 했을 때 이제 무게는 좀 묵직은한데 얘만 잡아도 두께는 그렇게 두껍다고 느껴지지 않고, 더불어서 이게 옆면이 다 라운드 처리가 돼가지고 그립감이 훌륭하기 때문에 두꺼워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조금 약간의 차이여서 그것도 그렇고 무게는 살짝 무거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 뭐 따로 그렇게 크게 언급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잠금 화면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달라진 게 있는데, 이제 저기 터치 아이디가 2세대가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터치 아이디 2세대가 들어가면서 지문인식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냥 홈 버튼을 눌러버리면 바로 잠금 해제가 돼요. 그래서 시간을 보려면 전원 버튼을 눌러야 될 정도로 정말 터치 아이디가 너무 빨라요. 이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워낙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여튼 터치 아이디는 그 정도로 그냥 따로 형용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빠르고, 일단 홈화면에 들어오면은 여기도 바뀐 게 없지만 바로 여기서 3D 터치가 적용이 됐죠. 그래서 1차적으로 아이콘에서 적용이 돼 있어서 이렇게 꾹 누르면 바로 가기가 떠요. 이렇게 바로 착 기능이 바로 가게 뜨는데, 처음에 이 3D 터치를 접했을 때 과연 이 기능이 필요한가, 정말 기술 자랑용의 그런 불필요한 기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이 3D 터치가 정말 편하다라는 거예요. 전화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존에 전화를 걸려면 즐겨찾기를 해놨어도 전화에 들어가서 즐겨찾기를 선택을 해서 터치를 해줘야 전화가 갔었죠. 그래서 일을 여러 번 해야 됐는데 3D 터치가 적용이 되면서 그냥 꾹 눌러서 팍 하면은 전화가 바로 걸린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기능이에요. 정말 유용해요. 그리고 이게 서드파티 앱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아주 편리해요. 여튼 이거는 정말 신의 한 수,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이 3D 터치가 적용이 되면서 진동 모터가 탭틱 엔진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 탭틱 엔진이 약간 그 삼성의 햅틱 그런 진동과 비슷한데, 그러니까 기존 진동 모터가 시작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이 길어서 우웅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얘는 웅웅웅웅 이렇게 짧게 타다다닥 끊어서 진동이 울리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3D 터치가 지원하지 않는 앱의 경우에는 뜨뜻하고 빠르게 진동 피드백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탭틱 엔진도 아주 느낌이 훌륭하고 3D 터치와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아주 정말 훌륭한 조합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적절한 조화의예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아이콘에서도 3D 터치가 지원이 되지만 앱 내에서도 지원이 돼요. 이거는 이제 서드파티 앱에서는 잘 지원을 안 하는데 기본적인 앱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지금 메시지를 띄웠는데 이 메시지에서 이제 3D 터치를 지원을 하죠. 그래서 살짝 누르면 미리 보기가 되고 꾹 누르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애플에서는 픽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픽팝이 매우 편리한 게, 일단 문자가 왔을 때 내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야 되는 문자다 그러면은 픽으로 봐서 읽음 처리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살짝 미리 보고 다시 그냥 빠져나오면 돼요. 그러면 읽음 처리로 되지 않고 안 읽음 표시가 계속 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 3D 터치, 이 앱 내에서 쓸 수 있는 이 3D 터치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메시지 말고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앱에서는 갤러리가 있는데, 갤러리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사진 카메라 롤에 사진이 있죠. 그러면 살짝 픽 눌러서 사진을 미리 보고 꾹 눌러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이렇게 슉 하고 미리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픽에서 살짝 위로 올리면 이렇게 자주 쓰는 기능들을 또 바로가기를 해놔가지고 아주 편리해요. 이거는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은 기능이에요. 3D 터치는 아주 훌륭해요. 여튼 정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적절하게 조화가 된 정말로 쓸모 있는 기능이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아주.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기계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A9에 2기가 램이 탑재가 되어 있죠. 근데 이 A9이 출시 때부터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TSMC 제조와 삼성 제조가 무작위로 섞여 있어서 고객은 선택을 할 수가 없었는데, 출시 때 논란과 달리 의외로 둘 간에 그렇게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나 아니면 배터리 효율을 봤을 때 별로 둘 간에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TSMC의 16나노 공정이 삼성의 14나노 공정보다 더 배터리 효율이 좋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도 나왔었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따지고 사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이거는 TSMC니까 안 좋네? 이거는 뭐 삼성이니까 좋네? 아니면 그 반대라든지. 이렇게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둘이 비슷해서 그냥 아무거나 걸리든 간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기가 램이 들어가고 iOS 9이 들어가면서 멀티태스킹이 원래도 훌륭했지만 더 훌륭해졌는데 지금 약 20개 정도의 앱이 띄워져 있어요. 그런데 방금 보셨듯이 전혀 버벅임이 없어요. 그냥 모든 앱에서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이렇게 화면 왼쪽에서 꾹 누르면 이렇게 바로 넘길 수가 있죠. 또 iOS 9에서 지원이 되는데 아주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그리고 원래 본론으로 좀 돌아가자면 이 멀티태스킹이 아주 빠릿빠릿해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여러 앱을 실행을 해도 전혀 버벅임이 없어요. 2기가 램과 iOS 9의 훌륭한 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 평가는 그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나 32기가 모델은 건너뛰고 가는 건 애플의 특성이니까 뭐 아쉽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스피커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어폰으로 듣는 소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훌륭해요. 그리고 스피커도 언제나 그랬듯이 훌륭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별로예요. 의외로 별로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중간 정도 볼륨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소리를 최대로 하면은 소리가 찢어져요. 약간 앰프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음악의 음질이 낮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모든 데서 다 그런 식으로 소리가 찢어지듯이 들려요. 최대로 볼륨 올리면. 근데 문제는 같은 시기에 출시됐던 노트5나 이런 거에 노트5를 비교 대상으로 뒀을 때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LG 모델도 그렇고 G4나 V10도 그렇고. 그런데 왜 스피커 쪽에서는 훌륭한 기술을 보여줬던 아이폰이 왜 갑자기 이렇게 소리가 찢어지는 그런 소리가 나는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피커는 좀 중간 소리까지는 만족스러운데 최대까지 올라가면은 아주 불편해요. 좀 듣기 거북해요. 네, 여튼 그렇고 소리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아이폰의 종특이라고 하는데, 실내에 들어오면 신호가 감도가 많이 떨어져요. 심각하게 떨어지는데, 같은 노트5와 같은 조건의 SK텔레콤을 비교를 했을 때 전혀 신호가 떨어지지 않아요. 노트5는. 그런데 아이폰은 이렇게 신호가 거의 반토막이 나버리는데, 이게 실내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이래요. 이거를 어떻게 찾아보니까 이건 아이폰만의 그런 종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튼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좀 그래요. 이제 아이폰 6부터 VoLT를 지원을 하죠. VoLT를 지원을 하는데 이상하게 안드로이드 계열 기계보다 발신이 느려요. 수신도 좀 느리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같은 통신사의 VoLT라는 조건을 만족을 시켜도 발신도 느리고 수신도 느려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계 간에 이거 VoLT를 켜놓고 하면은 전화를 걸자마자 바로 상대방에서 피드백이 와가지고 바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전화를 걸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크지 않을까.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적이든 애플만의 그런 특성인데 좀 여튼 좀 불편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사실 그 외에는 딱히 사실 평가할 게 없는데, 카메라가 1200만화소에 500만화소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죠. 기존의 추억을 자극하던 800만화소에서 12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조리개가 f2.2여가지고 야간에서는 되게 노이즈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같은 노트5랑 비교를 해보면 야간 사진에서 노이즈가 너무 심해가지고 주간은 그럭저럭
찍을 만한데 야간에서는 너무 노이즈가 심해서 좀 그래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이폰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이폰은 카메라가 잘 나온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사실 얼마 전부터 역전이 됐어요. S6가 나옴으로부터 S6와 G4가 나옴으로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판세가. 그래가지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간에서도 노이즈가 심할 뿐더러 일단 색 보정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뭐랄까 부자연스러워요. 기존의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뭐랄까 그냥 원톤을 잡아내는 데 비해서 아이폰에 내장된 카메라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은 비비드하게 소프트웨어에서 보정을 시켜버려요. 너무 비비드하게 보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사진이 잘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눈이 아프죠.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이폰이 원래도 그랬지만 이 소프트웨어에서 색깔을 보정해서 약간 눈속임? 이런 수법은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는 이런 소프트웨어로 장난질을 해서 승부를 볼 때는 애플의 브랜드 가치가 너무 올라갔고 또 그런 치졸한 방법을 쓰기에는 애플한테 그런 치졸한 방법은 너무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서드파티 카메라 앱을 썼을 때 그 차이가 되게 두드러져요. 지금 서드파티 앱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의 그 색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거는 좀 연해서 자연스러운데 반해 얘는 되게 비비드하게 처리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눈 아플 정도로 비비드하게 처리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잘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나 전면 카메라나 전반적으로 그렇고 전면 카메라는 피부톤 보정이 워낙 잘 되니까 뭐 셀카 잘 나오는 건 여전해 아이폰이 셀카 잘 나온다는 말이 또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 셀카 잘 나온다는 건 여전합니다. 물론 우리가 셀카를 얼마나 많이 찍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긴 한데 여튼 카메라는 잘 나와요. 그리고 통화 품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아까 VOLT랑 좀 연결을 해야 될 텐데 VOLT를 켜놔도 통화 품질이 썩 좋지가 않아요. 아이폰에서 다른 폰으로 거는 거나 다른 폰에서 아이폰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게 서로 통하는 게 같은 안드로이드나 이런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되게 선명하게 들리는데 VOLT를 켜면 얘는 VOLT를 켜도 소리가 선명하지 못해요. 되게 그러니까 그냥 VOLT 안 킨 거나 별로 다름이 없는 수준. 얘기할 게 더 이상 없어요. 아이폰은 그 외에는 워낙 마감도 훌륭하고 얘기할 게 없죠. 색깔도 잘 뽑아내요. 쓰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이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거는 아무래도 아이폰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폰이 그랬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워낙 지금 삼성이나 LG에서 폰을 잘 내놓고 있고 그리고 그런 마당에 아이폰이 원래도 폰이 훌륭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띄다시피 생기니까 아이폰한테는 좀 걸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폰이 이 아이폰이 원래 이렇지 않은데 만약에 갤럭시가 그랬다면 갤럭시가 그렇지라고 넘겼을 텐데 아이폰이 그러면은 아이폰이 이렇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튼 조금 다음 세대에서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이 보정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특히 렌즈 조리개 값을 f2.2로 고집을 하는 그런 똥꼬집은 갖다 버려야 돼요. 언제나 피드백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이든 뭐든 어떤 피드백이든 좋은 피드백, 나쁜 피드백이든 감사히 달게 받고 있으니까요. 댓글로 항상 피드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언박싱 유의 스티언이었습니다. 아이폰 6s 로즈골드였고요. 감사합니다.